눈을 감는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다. 분명 하루 종일 지쳐 있었다. 몸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며 가동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뇌만 혼자 멈추지 않는다. 모두가 멈춘 시간, 나 홀로 고요한 방 안에 버려져 서서히 말라가는 듯한 그 기분. 이건 겪어본 자만이 아는 처절한 고통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했던 말실수, 내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장면들. 회로가 꺼지지 않는다. 이걸 당신의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려왔다면 오늘 그 착각을 완전히 버려라. 잠은 사치스러운 휴식이 아니다. 당신의 뇌가 낮 동안 쌓인 신경학적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시스템 정화 시간이다. 일부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만 가동되는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은 단 하룻밤만 저하되어도 치명적이다. 뇌의 인지 기능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즉 만취 상태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무너져 내린다는 결과가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졸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효율을 잃어가는 과정이며 정화되지 못한 침전물들이 인지회로의 성능을 물리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매일 아침 회복이 중단된 뇌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전두엽 기관의 조절 능력이 물리적으로 저하된다. 감정 조절 회로의 반응, 임계값이 낮아진다. 뇌는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더 늦게까지 폰을 보게 되고 정화는 더 불완전해지며 결국 기능 저하의 악순환이 조용하고 깊게 당신의 삶을 잠식한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정화되지 못한 뇌가 설계된 대로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선명한 잡생각들. 그것은 깊은 고민도 예민한 감수성도 아니다. 과부하 상태에서 뇌가 내보내는 기만적인 시스템 노이즈일 뿐이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가혹한 현실이 아니라 오작동하는 시스템의 연출일 뿐이다. 이 지배에서 벗어나 뇌의 주도권을 다시 탈취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보약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지요? 분명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그 괴로운 시간. 아침이 훤히 밝아올 때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잠 못 이루고 날이 밝아서야 겨우 설잠을 자서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본 사람만이 그 고립된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예민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인 중 매일 숙면을 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7%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중 93%가 지금 이 순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무려 124만 명. 관련 통계 사상 최고치입니다. 숫자가 명확히 말해줍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방법을 여러분의 뇌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뇌가 여전히 전투 모드나 업무 모드를 유지하며 시스템의 스위치를 제때 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뇌를 여러분은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설계의 시작입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리는 카드는 무엇인가? 아마도 수면일 것이다. 잠을 줄이는 것을 헌신으로 포장하고 피로에 찌든 눈을 노력의 훈장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여기 그 착각의 끝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내의 진실을 마주한 한 여자가 있다.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 허핑턴 포스트의 설립자 아리아나 허핑턴. 그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철저히 사치로 여겼다. 하루 18시간 이상을 업무에 쏟아부었고 주 7일 내내 쉬지 않고 미디어를 확장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그녀 스스로도 잠을 줄여 얻어낸 성과가 자신의 의지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뇌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2007년의 어느 날 그녀의 뇌는 예고 없이 강제 가동 중지를 선택한다. 업무 중 책상 위로 쓰러진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피바다였다.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직격으로 부딪혀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훗날 강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잠은 우리가 성과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오히려 성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연료다. 병상에서 그녀가 깨달은 서늘한 진실은 명확했다. 우리가 쌓아올린 공든탑이 사실은 술에 취한 뇌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뇌가 더 이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제로 기능을 낮춰버린 물리적 경고였다. 사고 이후 그녀는 삶을 완전히 재설계한다. 침실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퇴출하고 뇌가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차단막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녀가 잠을 늘리면 성과가 떨어질 것이라 비웃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자 의사결정의 명료함이 압도적으로 상승했다. 그녀는 수면을 통해 뇌를 속여 강제 휴식을 부여했고 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놓았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마존의 초창기부터 8시간 수면 원칙을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었다. 베이조스가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회의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수면 시간이었다. 그는 수면을 내일의 승리를 선행 매수하는 투자로 정의했다. 뇌과학적 원리를 비즈니스 구조에 이식하여 전두엽 기능이 가장 활성화되는 골든타임에만 핵심 의사결정을 배치했다.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손실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주들은 나에게 양질의 결정을 내리라고 돈을 준다. 잠을 줄여서 내린 멍청한 결정은 주주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다. 과거 잠을 줄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빌 게이츠 역시 최근 자신의 블로그 게이츠 노트를 통해 뼈아픈 반성을 남겼다. 과거의 나는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부지런함의 상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지적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세계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빌 게이츠조차 뇌의 물리적 한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이는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인 통찰이다. 세계적인 수면 권위자 매튜 워커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에서 단 한 문장으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린다.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 워커 박사는 수면 부족이 우리 뇌의 감정 조절 브레이크인 전전두엽과 공포 센터인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잠을 못한 우리의 뇌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자동차와 같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건 우리의 인격 문제가 아니다. 단지 우리의 뇌회로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지금 우리가 잠을 줄여가며 붙잡고 있는 그 일은 사실 8시간의 정화를 거친 뇌가 단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하찮은 작업일지도 모른다. 성인부터 억만장자, 과학자들까지 입을 모아 경고하는 단 하나의 진실. 우리를 가로막는 건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 아니라 오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뇌다. 실행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압도적인 격차를 만드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그 차가운 메커니즘, 그 실체를 지금 바로 파헤쳐본다. 아리아나 허핑턴과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보여준 선택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의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이용한 시스템 해킹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교 의료센터의 마이켄 네데르고르 박사팀은 뇌의 청소 메커니즘인 글림프 시스템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했을 때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약 60%가량 넓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마치 하수구물을 내리듯 씻어내는 것이죠.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회로 사이에는 신경학적 노폐물이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이성을 관장하는 우리 전두엽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충동적인 변형계가 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만들며 정서적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200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하루 6시간만 수면을 취한 집단은 2주 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물리적으로 마비되어 가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메타인지 기능조차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나는 잠이 부족해도 멀쩡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드웨어의 부식이며 시스템의 점진적인 성능 저하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우리 전두엽 기반의 억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밤마다 잡생각에 시달리는 것 역시 뇌가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해 각성 조절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이 의지보다 강합니다. 뇌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신호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상승해야 할 시간에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공격하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며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뇌가 잘못된 신호를 받고 시스템 종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설계도를 확인했다면 이제 직접 통제할 도구를 손에 쥘 차례입니다. 우리 뇌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3가지 해킹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통해 뇌를 속여야 합니다. 강제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시스템 설계법 3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원의 물리적 통제입니다. 우리 뇌의 손과체는 빛을 통해 시간을 인지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모든 조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특히 스마트폰의 청색광을 차단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게 보내는 강력한 평화 협정이자 정화 시스템 가동을 위한 필수 승인 절차입니다. 작게 시작하면 뇌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심부 온도의 강제 하락입니다. 우리 뇌는 체온이 떨어질 때 깊은 수면 모드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90분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어 열이 외부로 발산됩니다. 이후 몸의 중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온도 변화를 통해 우리 뇌가 시스템 종료 상태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속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90분 주기 설계입니다. 우리 뇌의 수면 사이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며 약 90분 단위로 반복됩니다. 무조건 길게 자는 것보다 이 사이클의 끝에 맞춰 기상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시간이나 7시간 30분처럼 90분의 배수로 수면 시간을 설계하면 우리 뇌는 훨씬 더 명료한 상태에서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상 시의 마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하루의 시작을 승리로 기록합니다. 아마 여전히 우리 뇌는 나는 예외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저항마저 지금 바로 무력화합니다. 저는 4-5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를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이미 자신의 손상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멀쩡한 것이 아니라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빠서 잘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의 사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은 얼마나 오래 깨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명료한 뇌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1시간의 깊은 잠을 통해 우리 뇌를 정화하고 단 30분 만에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미 불면증이 심해서 이런 방법들이 소용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걱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정화 활동을 수행할 최소한의 마찰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침실 온도를 1도 낮추는 것. 그 작은 설계가 우리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시스템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재부팅할 단 하나의 명령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한 뇌로 내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리셋하고 압도적인 명료함을 손에 넣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수익률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의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구조로 통제하십시오. 오늘부터 침실을 우리 뇌의 정화 센터로 재설계하십시오. 뇌가 변명하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 결심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재설계라고 남겨주십시오. 우리 뇌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시스템 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